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경영작물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필입니다. 오늘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리 과정 교육을 하겠습니다. 혹시 짧거나 길거나 간에 제가 하던 도중에 열심히 하겠지만 의문이 생기면 별도로 질문을 받고 계속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리를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면적이 많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면적은 65헥타. 사실상 65헥타라면은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65헥타의 면적이 전국 1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면적을 보면 총 한 600헥타에서 700헥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에 비해서 사과나 배, 포도 면적에 비해서 체리의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과, 배 면적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대체 작목으로 체리 면적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체리를 선택하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체리 재배할 때 노력 대비 사과, 배에 비해서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경기 생산입니다. 체리가 꽃이 피고 결실이 될 때까지 기간이 약 한 5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과, 배를 보면은 반대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 기간이 대체적으로 짧다. 그리고 노령화됐어도 체리는 포장 단위가 1kg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유통 출하가 가능하지만 사과배의 경우에는 박스 단위가 크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들고 고령화됐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일은 대형 과일에서 소형, 중형 과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체리가 거기에 맞는 작목으로 대두되기 시작해서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PPT를 돌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리의 첫 만남은 대부분 과거에 어릴 적 어머니께서 사주신 케이크 위에 데코 용도로 올라간 빨간 체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체리가 맛이 있었냐 그러면 맛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체리가 가공용 체리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체리 양도 많지 않았고 체리가 워낙 고가여서 일반 단 체리, 스위트 체리는 이렇게 데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체리의 면적이 늘어나고 저희 소비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스위트 체리, 생으로 먹는 단 체리가 가격이 사실은 우리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 구매해 드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위에 데코 용도도 우리 지금 PPT에 보면 상단이나 하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 저희들이 먹는 단 체리로 데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의 첫 만남으로 안 좋았던 과거가 이런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이게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체리가 아주 고정적으로 우리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체리는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체리냐, 앵도냐, 버찌냐, 이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앵두, 버찌, 양버찌, 양벗, 사쿠란보 이거 다 체리입니다. 앵두가 원래 저희들 옛날 과거의 이름이 이제 앵도였죠. 앵도.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양앵두라고 부르기도 하고 벚나무입니다. 이 체리가 벚나무과인데 벚나무의 씨다. 그래서 벚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연음을 하다 보니까 버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버찌라 해서 양버찌, 양벗. 그리고 일본말로 사쿠라가 벗이던 벚나무, 사쿠라의 열매란 뜻의 사쿠란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쪽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체리류들은 이름을 통칭으로 체리로 명명하기로 2008년도 진흥청에 건의를 하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모든 체리는 통용 명칭을 체리로 쓰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체리 열매는 사실 참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실제 체리를 보면 아마 침샘이 자극돼서 침이 입에 고일 정도로 새콤달콤함이 아주 잘 교합된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를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체리는 항상 정열적인 과일, 사랑의 과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 체리의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은 것도 그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리는 열매는 작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과일이다. 그래서 소형 과일이기 때문에 먹기가 참 편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유된 영양 성분도 굉장히 좋은 성질이 많아서 몸에도 좋으니까 이게 최근에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리 원산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은 체리는 우리 쪽에 사실 앵두보다는 서양의 열매로 조금 자리를 매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터키 주변 소아시아 지역이 그 원산지입니다. 지금 또 터키가 전 세계적으로 면적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터키의 위도나 이걸 살펴보면 우리 지역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한 지역에 터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체리 원산지는 터키고, 터키에서 모든 체리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갔다. 그러고 이제 위쪽으로 보면 55도, 북위 55도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쪽으로 보면은 러시아 초입 정도 되는 그 사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리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일본 정도, 일본의 그 제일 위쪽에 있는 홋카이도 주변 이 정도가 남쪽에 최고 이제 체리를 재배할 수 있는 하한대, 상한대로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는 그 사이가 대부분 유럽 면적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체리가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이 최고 경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많았고, 그 나라가 경제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비싼 체리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저희들도 저희 경제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체리를 전 국민이 즐겨 먹는 과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적으로 제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 터키 지역 주변 지역이 체리의 재배 지역이 제일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우리 PPT 사진에 보시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희 한반도, 저희 대한민국이 체리를 일부 재배하고 있고요. 그 건너가면 여기 이제 일본의 야마가타 현입니다. 야마가타 현 위쪽, 요쪽에 재배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 건너쪽에 보면 중국의 옌타이라고 부르죠. 그쪽 지역 일대가 이쪽에 재배되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북미,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으로 수출, 우리가 봤을 때 수입이겠죠. 수입되는 체리 열매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데가 사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체리입니다. 미국 체리가 태평양을 건너가 들어오면 바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아주 고가의 열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체리가 왜 메리트가 있냐면, 미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체리보다 저희 체리가 사실상 쌉니다. 대부분 국내산 과일이 수입산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리는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마 수입돼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유통 마진이나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그 냉각 시스템을 채워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그 과일값 상승의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과일보다 저희들이 과일이 체리가 싸니까 사실상 서로 경쟁했을 때 우리 쪽이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뒤에도 좀 설명이 되겠지만 좀 저희들 약점도 있습니다. 수입산 체리는 사실상 열매 크기가 좀 큽니다. 실제 미국은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착과되고 난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비가 안 오는 시즌이 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봄에 착과되면은 봄장마에 약간 일부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적 영향 때문에 크기 면으로 봤을 땐 저희들이 약간 작은 건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 재배법과 새로운 신품종을 도입해서 수입산 체리와 버금가는 체리를 지금 현재는 생산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우리 전 세계적인 체리가 이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2000년도 초반에 보면은 180만 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80만 톤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자료에 나온 2015년 정도까지 통계치를 보면은 거의 270만 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가 거듭되고 있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또 그해 기후가 좋아서 생산량이 많아질 때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PPT는 전 세계적으로 체리를 생산하는 양을 나라별로 통계치를 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1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의 본산이죠. 터키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고 그 2등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파란 박스로 이렇게 칠해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란 박스 칠해놓은 부분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반증하냐면 최근에 중국 경제가 아주 경제적으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중국인들이 체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국 인구가 체리를 먹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재배 면적이 이렇게 2년, 3년 만에 월등하게 뛰어올라서 지금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 나라, 유럽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칠레, 남미의 과일이 주 생산 지역인 칠레가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자국에서 생산된 체리를 수출하는 나라죠. 반대로는 수입하는 나라의 순서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 나라가요. 랭킹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캐나다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를 캐나다 자국민들이 소요량이 많으니까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육로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비행기를 타고 체리가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입량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 대상적 국가 중에 2등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3위가 중국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생산량 또 전 세계의 랭킹 탑3 안에 들어가고 소비량, 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도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급부상하는 지역이 중국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 체리가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리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나라 체리가 엄청나게 숫자가 재배 양이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런 PPT 내용을 보시면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6등에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 그리고 5등에 보면 타이완이란 나라가 다 저희들 부근에 있는 나라입니다. 4등 하는 홍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량이 많아지면 혹시라도 많아지면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인근에 바로 수출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리는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과일의 종류와 우리 최근에 그 수입액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수입량이 가장 많고 지금 4번째 정도로 지금 체리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체리 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반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리 면적 자체가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는 저희도 이제 경제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보다 저희들이 수입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리는 참 좋아하는 과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체리 산업은 전체 면적이 한 700헥타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앞으로 면적이 점점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1000헥타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로 아마 자리를 잡고 연구나 저희들 지도가 더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 품종을 크게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리는 사워 체리, 상과 체리죠. 요거는 주로 가공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스위트 체리, 단 체리입니다. 요거는 주로 생식용으로 드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워 체리, 가공용 체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통조림이나 주스, 그리고 케이크의 데코 용도 요렇게 가공이 되고 있고요. 스위트 체리는 생식용으로 드시는 체리입니다, 주로. 그래서 알이 굵고 굉장히 그 빛깔도 좋고 맛도 굉장히 새콤달콤함을 가지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키르셴 그쪽 현지 체리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터키에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 2.99 유로, 2분의 1kg. 그래서 1kg로 환산하면은 거의 6유로쯤 되겠죠. 6유로가 되고 1유로가 한 1,500원 기준하면 거의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8,000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만큼 체리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리어카라 그러죠. 우리 쪽에 보면 리어카에다가 좌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붙여놓은 거를 제가 너무 저희들하고 가격이 너무 싸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과일의 품위를 보시면 난전에서 판다고 해서 과일 품위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일 품위도 굉장히 좋고 질이 상당히 우수하더라. 맛도 좋더라. 그래서 여기에 체리가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면 이거 우리나라의 체리가 상당히 타격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터키 체리가 우리하고 다자간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의 체리가 우리 쪽으로 들어올 때 유통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유통하느니 차라리 유럽 쪽에 유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현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체리는 우리하고 경쟁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no grazing effect라는 이야기를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체리가 워낙 반들반들하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는, 우리 일부 과일 유통할 때 왁스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것도 하지 말자는 분위기인데, 체리는 왁싱 처리를 안 해도 이렇게 굉장히 열매가 윤인하고 아름답고 빛깔이 좋아서 미각을 자극합니다. 사진 제가 두 가지를 여기 쓴 이유는 체리가 색깔이 이렇게 분류됩니다. 맨 왼쪽에 보면 블랙 계열, 그리고 중간에 옐로우 톤, 그리고 오른쪽에 레드 계열, 이렇게 체리가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노란 거는 체리가 아니다. 주로 외국 가서 드신 분은 이렇게 블랙 계열을 많이 봤기 때문에 블랙만 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과 크기와 맛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나라를 보면 크게 산지 지역과 평야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와 내륙성 기후로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은 아마 저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해양성 기후나 산악 지역이 아닌 평야 지역이라서 월동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체리 안전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거는 오래전에 저희들 통계치고 지금은 사실상 강원도 북부 지역이나 그러고 우리 지리산 내륙 지역이나 저희들이 체리를
심고 싶겠다는 의향이 계신 분한테 보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 자체가 체리에 문제가 있는 곳은 크게 없다. 그래서 추운 데 가면은 추운 지역에 적응을 하고 또 따뜻한 지역에서는 따뜻한 지역에 적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리는 사실 온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온대성 과일은 월동을 할 때 온도가 충분히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서서히 월동 태세를 갖추게 되고 그 이듬해 뿌리가 재생하면서 다시 재생을 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월동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안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큰 더 문제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실상 월동 이후 우리나라 기후가 보면 월동하고 난 다음에 봄철에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다가 또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거나 꽃샘추위라고 부르는 우리 추운 기운이 다시 한 번 더 몰아치는 이런 저희들 기후적인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요때 체리가 몸이 풀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한파를 맞아서 동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리의 기능성 물질입니다. 사실은 저희 동의보감에 앵두는 통풍에 굉장히 좋은 약재로 쓰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하는 물질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일부 자료에 보면 체리를 꾸준히 드시면 두통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또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 한의 계통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항암 물질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발견해서 특허 등록한 내용인데 퀘리트린이라는 물질이 발견이 돼서 요거는 항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체리가 몸에도 좋은 그런 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 체리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 체리는 약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1938년도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일본인이 들어와서 재배를 했는 과원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 이런 자료는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더 역산하자면 아마 1920년 정도에 체리를 심기 시작했고, 심기 시작한 체리를 저희 과원을 매입하면서 우리 경주에 있는 농업인이 이제 재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44년도쯤에 우리 이제 경주의 1세대 체리 농가입니다. 홍순원 씨라는 분이 과원을 정상적으로 매입해서 실제 재배를 시작했다. 그리고 1959년도 들어가면서 체리가 한번 역경을 맞습니다. 사라오 태풍이라고 아마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한번 옵니다. 이때 체리가 한 60% 정도는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체리가 청건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뒤로는 체리를 로프로 묶는다든가 고정하는 기술들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일본에서 신품종이 도입됐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황옥이라는 품종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 황옥이라는 품종이 실제 시장을 자극을 하면서 체리의 맛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도시 지역이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할 거 없이 대도시에는 이 체리를 저희들 사실 생산해서 저희 경주에는 소비처가 거의 없었고 비싼 과일이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리를 드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입니다. 경주 재배 면적은 현재 60에서 65헥타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재배 면적에 대비해서 재배 호수는 100호 정도 됩니다. 품종을 보시면은 아마 저희들 품종이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좌등금, 자브레,
황옥이 전체의 한 30에서 40%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나폴레옹이라는 품종이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품종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품종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리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체리는 사실상 신세대가 선호하는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체리 과일은 단순하게 이제 집어서 먹고 씨가 나옵니다. 이 씨를 그냥 뱉어야 되는데 신세대는 과일 먹을 때 좀 복잡하면 좀 먹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깎아서 하나를 만약에 한 사람이 깎아서 하나를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냉장고 안에 있어도 젊은 친구들 잘 안 꺼내 먹는다 그래요. 근데 체리는 1kg를 아마 젊은 친구들 잘 먹는 친구들은 1kg를 그 자리에서 다 먹는 친구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세대가 선호하는 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수입산하고 경쟁력이 있다. 아까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국에서 저희 나라로 수입돼 들어온 체리는 아마 현장에서 유통하기 전에 자기들이 체리를 수확을 해서 그 현장에 가서 건품을 하고 선별을 하고 패킹해서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과정이 적어도 2일 내지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오면은 수입 과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건품 과정이나 그리고 유통초로 깔게 되는 유통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다 따지면은 저희 소비자들이 이거를 들 때까지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체리는 열매가 굉장히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한 2주 안쪽에 유통기간이 짧고, 사실 이거는 저장을 오래 할 수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산 체리하고 경쟁했을 때 저희들은 오늘 수확하면은 오늘 오후에 바로 공판장 나갑니다. 내일이면 우리 소비하시는 소비자들이 바로 이 체리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선도 면에서도 저희들이 월등하게 좋고, 또 가격 면에서 미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체리보다는 국내산 체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체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노동집약적 아니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한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사과배일 경우 그 6개월 정도 제포 기간이 있어서 약을 치거나 또 수확 기간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아마 체리는 결실한 날로부터 60일 정도면은 거의 수확기에 이르기 때문에 2달 정도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동집약적 작물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작목이죠. 사과배를 하시는 분이 2개가 스크린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기가. 그래서 체리를 하면서 사과배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또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겠죠. 경영 분석을 한번 해드리자면 체리의 단수라고 그럽니다. 단수는 뭐냐면 300평당 따는 양입니다. 제가 이제 600kg 잡아놨는데 저희들 사실상 평균 정도 됩니다. 잘 하시는 분은 800kg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은 400kg 하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을 보자면 600kg 정도, 0.6톤 정도 됩니다. 키로당 저희들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15,000에서 18,000 정도로 갑니다만은 사실상 로스 비율도 있고 해서 키로당 10,000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600kg면 600만원 정도 조소득이 발생되겠죠. 300평에 600만원 조소득이 발생되고 경영비 일부를 빼고 나면 한 480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요 금액은 사과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경영해서 들어오는 돈이나 체리 300평을 경영해서 들어오는 돈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또 사과배를 경영하시는 분이 경영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리를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PPT는 체리가 국내에서도 난전에 깔리기 시작했다. 난전이라 그런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 이제 자판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터키 갔을 때, 제가 터키 갔는 해가 2008년인데
2008년에 터키에는 자판에 깔린 거 제가 보고 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 깔리려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2014년도 체리가 자판에 깔린 걸 봤습니다. 100g에 1,500원, 1kg이면 15,000원 정도 수준이 되죠. 아마 이때 평균가가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물건을 떼서 자판에서 이렇게 놓고 팔았는데, 아마 체리를 팔아서 전체적인 돈을 맞춘다기보다는 좌판의 구색을 갖춤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일을 저희들 신선 과일을 수입량을 최근 5년치를 따져보면 저희들 체리 사실 물량은 수입되는 양 중에 보면은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따지면 키로당 단가가 9.61달러입니다. 바나나를 비교적으로 바나나 물량은 이렇게 크지만 킬로그램당 가격은 0.7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단가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체리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과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 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리를 심으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체리 심으면 체리 나무가 잘 죽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실상 우리 체리를 심으시는 분들이 체리의 특성을 잘 모르고 이제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리는 다른 과수하고 똑같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땅을 접하기 쉽거나 또 위에 어른한테 재배지를 선계받는 경우에 쉽게 선계받는 땅들이 대부분 논입니다. 논에는 특성이 물이 잘 빠지질 않죠. 물 잘 안 빠지는 지역에다가 체리를 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간다 해서 가보면 대부분 논지역에다가 아무 방비 없이 심는 경우가 많아요. 체리는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는 절대 재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체리는 항상 심을 때 물 빠짐이 좋은 흙인지 어떤 토성을 가지는지 잘 보셔야 되고 혹시 토성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가능하다면은 앙금배수를 꼭 넣어서 재배하기를 권장합니다. 수확기가 되면 체리는 열과가 많이 발생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특성이냐면 체리 과피가 평소 때는 조금 많이 좀 딱딱하고 질깁니다. 근데 수확기로 가면 갈수록 요 과피가 얇아지면서 안에 있는 당도와 산미가 균형을 이루게 되고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 때 비를 맞게 되면 열과가 발생되는데 대부분 우리 또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 열과를 많이 걱정을 해서 체리는 항상 비가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가림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비가림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수확기 다다르기 전에 한 70에서 80% 정도 숫기에 다다르게 되면 체리를 수확을 하면 되고요. 또 혹시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뜨게 되면 적기에 이르는 수확을 먼저 체리를 수확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너무 귀찮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비가림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림은 전 면적을 다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림은 한 3분의 1 정도 비가림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림 했는 쪽은 수확하지 않고 비가림 안 했는 쪽은 수확을 해서 일부 출하를 하시고요. 비가림 했는 곳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해야만 출하가 과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비가 온다 그래서 바로 다 따서 출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과잉이 돼서 체리 가격이 공판 가격이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완충을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리는 저온기, 저희들이 말하면 체리는 경주 지역으로 봤을 때 4월 15일 좌우, 또 빠르면은 4월 10일 정도에 체리가 만개가 되는데 요때 꽃샘 추위가 한 번씩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기 때 또는 개화기 때 저렇게 찬바람이 불게 되면 체리 열매가 불수정돼서 열매가 낙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검게 돼서 낙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비가림을 조금 보온을 할 수 있는 밀폐형 비가림 또는 아니면은 따뜻한 환풍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따뜻한 물을 관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농가에 보급해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리가 키가 좀 큽니다. 나무가. 대부분 과수가 키가 다 크죠. 사과도 키가 커서 최근에 키 낮은 사과가 신경북형 사과라 해서 키 낮은 사과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M9 대목에 접을 붙여서 키를 낮추는 시도가 최근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경상북도의 사과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체리도 저 밑에 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를 활용하는 대목이 재래 대목이나 체리의 키가 이제 크게 되는 대목을 쓰는 대목, 콜트라는 대목을 쓰면 체리 나무가 키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키를 낮출 수 있는 외성 대목을 써서 키를 낮추는 시도가 우리 경주 지역에는 좀 있어 왔고요. 그 결과 한 전체 우리 벗대목을 썼을 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 키를 낮출 수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우리 농가에는 최근에 외성 대목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리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정이라는 것을 해서 나무의 수영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진행이 된 가지를 잘랐을 경우에는 가지 잘랐는 부위가 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저렇게 이제 수지 현상이 수지라는 거는 이제 그 끈끈한 액체가 이렇게 나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는 굵은 가지를 전정했을 경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정을 하는 거는 1년 내지 2년 되는 어린 가지를 잘라서 전정을 골고루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자르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나무가 죽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혹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을 때는 꼭 자르고 난 다음에 도포제를 발라서 그 부분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했는 얘기를 한번 중복됩니다. 물 빠짐이 안 좋은데 심으면 결국 나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애로사항이 발생돼서 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비가 벌써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나무 주변에 물이 차 있는 거 보시죠. 저런 식으로 비가 그치면 물이 바로 빠져주는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물이 차 있는 땅에서는 체리가 자랄 수 없다. 그래서 꼭 배수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 쪽의 품질 관리 사항입니다. 체리는 사실상 고가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막 담아서 팔면은 체리의 그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가인 과일일수록 포장 자체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고 고가인 과일이기 때문에 소포장 과일로 나가게 됩니다. 체리는 키로당 많게는 2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작게는 한 15,000원, 18,000원 거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체리 포장을 선별 기준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저희 경주에서는 특상 보통으로 체리 기준을 정리를 해서 선별해서 출하가 됩니다. 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고가로 사더라도 물건을 놔놓게 되면 어느 물건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처럼 상당히 보이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라도 좋은 과일을 사갈 수 있는 이거 규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규격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를 벤치마킹 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리 당도가 저기 위에 보이는 사진에 보면 체리 당도가 16.8브릭스 나옵니다. 실제 체리가 잘 익으면 좌등급일 경우에는 20브릭스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체리가 당도도 굉장히 높아서 소비자들이 요즘 저희들 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꼭 과일은 좋은 품질의 과일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체리도 고품질의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며 보겠습니다. 체리는 수확기 때 비가 오면 열과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뿌리가 청근성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체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지주 때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 비가 온다면 한꺼번에 따는 추락기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비가림을 도입을 해서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과일의 저장성이 낮다는 것은 체리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체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산 체리가 국내에 들어오면 벌써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국내 체리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우리께 훨씬 더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사실상 이 강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종합해본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체리를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리가 결과습성이 2년생 가지에 달린다, 3년생 가지에 달린다는 이야기 여러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체리는 2년생 가지 기부 안쪽에서 먼저 결과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생 가지에 달린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부에 달린 체리는 다음에는 그 자리에 체리가 안 달립니다. 3년생 가지가 됐을 때 전반적 가지에 다 달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2년생 가지에 달린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3년생 가지까지 잘 유인을 하셔야만 체리를 잘 달 수 있다. 그래서 결과지 관리는 꼭 3년생 이상 과지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럼 몇 년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보통 저희들 체리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진 않지만 사과나 배 가지에 보면 열매 관리가 5년에서 6년, 길게는 7년 정도가 됐을 때 열매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9년 넘어가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이 가지를, 갱신 가지를 빼서 한 5년에서 7년이 되면 다음에 후보지가 3년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를 만들어서 7년쯤 되면 가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마 체리에서는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식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년생 가지, 작년에 나온 가지죠. 요 가지가 내년이 되면 제일 아래쪽 기부에서 체리가 달리고 거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눈이 안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맹아라고 부르고요. 3년째 되면은 3년째 가지가 달리게 되고 그 위에 보면 2년생 가지 끝부분에 또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가지가 또 내년 되면 3년생이 돼서 전체 가지가 다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이 이제 제가 3년생 가지, 2년생 가지 이렇게 쭉 안으로 들다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맨 앞쪽에 가지 나온 곳이 이제 1년생, 당년생 가지죠. 그 안에 보면 짧은 가지가 2년생 가지입니다. 짧게 나와서 안쪽에 기부 쪽에 체리가 달렸습니다.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3년생 가지가 돼서 체리가 많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